가수분해라는 화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약 12시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영양 보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야식을 많이 하게 되면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몸에 독소도 또 남게 되죠.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야식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는 동안 위장, 소장, 대장, 소화기는 아주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지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전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다가 자려고 눕는 순간 장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장이 부글부글 거리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 움직임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자거나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낮 동안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찌꺼기를 숙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배가 고프게 마련입니다. 건강할 때는 말이죠. 또 밤 동안 숙성시킨 대변도 내보내야 되니까 배가 아프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하루 중 가장 기운이 없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기가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는 동안 체온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량도 떨어지고 근육도 굳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죠. 하지만 좀 움직이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벼워지잖아요. 피가 돌면서 온몸에 에너지가 재공급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소화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밤새 일을 한다고 했지만 새벽녘이 되면 위장, 소장, 대장도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입맛도 없고 뭘 먹어도 소화도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아침을 든든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에너지가 아직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먹어서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침을 굶어버리면 너무 오랜 시간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 식사인 점심 식사를 할 때까지 에너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을 멍하니 보내거나 기운 없이 보내게 되고 집중력이나 판단력도 떨어져 버리죠. 심하게는 저혈당 증상이 오면 불안해지고 심장도 막 뛰고 진땀도 나게 됩니다.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을 먹게 되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또 과하게 음식을 허겁지겁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장마비의 발생 가능성이 87%까지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좀 요기를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오늘은 아침에 먹어서 건강을 정진시키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감자인데요. 감자 속에는 의외로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괴혈병과 빈혈을 예방하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비타민 C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죠. 같은 양의 사과보다 2배나 더 많다고 하니까 놀랍죠? 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비타민 B1, 식욕부진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B2도 풍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비타민 B6도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생야채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감자는 특별히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더라도 비타민의 손실이 적기 때문에 영양 공급에 아주 유리합니다. 감자 속에 들어있는 전분이 비타민을 둘러싸고 보호를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특히 감자를 쪄서 먹으면 더 많은 비타민이 유지된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자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아트로핀은 항콜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염과 위궤양으로 인한 위장의 통증을 줄여주고 또 위장세포의 재생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으로 인한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아르기닌 성분은 위출혈을 막아주고 위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위궤양 치료와 소화기능 향상, 심지어 신장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또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펩틴은 사과에도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 껍질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클로로겐산은 발암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 감자인 거죠. 감자는 쪄서 먹어도 좋고 위궤양이나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양배추와 비트, 사과, 요구르트 등을 배합해서 갈아 드시면 더욱 좋겠죠. 아침 식사로는 달걀도 아주 좋습니다. 달걀은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식품인데요. 완전 식품 중 하나죠. 달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고요. 달걀은 뇌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콜린과 네스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뇌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모두 도움이 되죠. 사실 뇌신경은 구성 성분이 대부분 기름과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을 많이 먹으면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달걀의 흰자는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노른자는 지방과 단백질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B2와 철분 함량이 높아서 영양이 만점이죠. 대신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한 산성식품에 속합니다. 또 비타민C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달걀을 먹을 때는 과일이나 야채 등과 함께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에는 각종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날달걀의 노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트립토판과 타이로신이라는 두 가지 아미노산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트립토판은 대표적인 필수 영양소죠.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트립토판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감정 조절에 중요한 세로토닌과 수면 조절에 중요한 멜라토닌의 원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 또 정상 수면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달걀이 바쁜 직장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최고의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귀리도 아주 좋은 아침 식사 대용식입니다. 요즘은 오트밀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귀리는 100g당 열량이 317kcal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미보다 열량이 더 낮습니다. 또 현미처럼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을 빨리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고요. 대부분의 다이어트 음식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죠. 섬유질이 칼로리는 거의 없고 포만감을 빨리 주기 때문인데요. 또 섬유질은 지방 연소를 도와주기도 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변비도 예방하고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귀리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혈압도 내리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감소시켜주고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리를 꾸준히 복용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6주 만에 5.3%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귀리는 죽을 만들어 먹거나 각종 과일과 함께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든든한 아침 식사 대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온몸이 굳어지고 위와 장도 함께 건조해지게 되는데요.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이 위와 장을 깨우고 부족한 수분을 공급해서 혈액순환의 원동력 역할을 합니다. 몸이 냉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좋고요. 다만 평소에 장이 좋지 않거나 수족냉증과 같은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차게 드시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죠. 그만큼 수분 공급이 중요한데요.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에도 물이 꼭 필요하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시킬 때 가수분해라는 화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질 않습니다. 대신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산이나 소화액이 묽어져서 또 소화를 방해하니까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죠. 혈액순환도 물이 필요하죠. 피가 물이니까 말이죠. 우리 몸의 물은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서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을 잘 먹지 않으면 계속 재활용해서 써야 되니까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공급을 끊임없이 해줘야 하는 거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주 심하게 타거나 입이 들러붙거나 가래가 끼는 이유는
우리가 숨을 쉴 때 폐에서 수분이 많이 증발해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물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죠. 그래서 목이 말라버리고 입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머리맡에 자릿기를 마련해서 목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예방을 했던 거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건강식 중에 과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과나 오렌지, 배 등도 아침 식사로 추천할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 장 운동을 돕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각종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으로 몸에 활력을 주는 것이죠. 과일은 요거트나 감자, 계란과 함께 같이 드시면 더욱 좋고요. 다만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만성 설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섬유질이 오히려 장을 더 과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거나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를 드시는 것도 좋겠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견과류를 선택할 때는 신선도를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기름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름 성분이 산패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근, 사과, 비트, 신선초, 브로콜리, 케일, 파인애플 등을 주재료로 하는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견과류를 곁들이고 요거트나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